젊을 때는 줄거리를 따라갑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하지만 60을 넘기면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배신보다 더 슬픈 것이 있다는 것을. 오해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프레드 울프만의 동급생은 그런 소설입니다. 제목부터 냉정합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동급생입니다. 같은 교실에 앉았던 사람. 나치즘이 일상이 되었고 반유대주의가 공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끝내 같은 세계에 속하지 못한 사람. 이 한 단어 안에 이미 모든 비극이 들어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 슈투트가르트. 유대인 소년과 독일 귀족 가문의 소년 콜라딘이 친구가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고독이 고독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우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콜라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지켜주지 않았고,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그는 알게 됩니다. 콜라딘이 히틀러 암살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친구는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정이 역사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서로를 아끼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개인의 진심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화자와 콜라딘의 우정은 처음부터 비대칭이었습니다. 한쪽은 배제되어 가는 유대인, 한쪽은 보호받는 귀족. 그들이 아무리 서로를 이해했어도 세상은 그들을 다른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콜라딘의 어머니는 직접 말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거부였습니다. 학교에서, 거리에서, 집안에서 유대인은 점점 우리가 아닌 그들이 되어갔습니다. 콜라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지킬 것인가, 자신의 세계를 지킬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문의 이름, 어머니의 기대, 계급의 안전. 그 모든 것이 한 명의 친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콜라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한 순간. 편을 들어야 했지만 침묵으로 뒤로 물러선 순간. 그때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콜라딘은 화자를 직접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조롱하는 무리에 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화자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을 적극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차별하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더 흔한 악은 소극적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무는 것.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이미 한쪽 편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당함을 용인한 것입니다. 피해자 곁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가해의 편에 선 것입니다. 콜라딘은 아마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화자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침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용기가 없어서, 귀찮아서, 또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때 침묵당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화자처럼 우리를 평생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화자는 콜라딘을 평생 오해했습니다. 비겁한 귀족 자제,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 진실은 왜 항상 너무 늦게 오는가?
우리가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친구를 버린 배신자.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그는 알게 됩니다. 콜라딘이 저항자였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히틀러에 맞섰다가 처형당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화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설을 읽는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콜라딘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항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했으니까요. 어쩌면 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은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만약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를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만약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가 회복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싸워도 풀 수 있고, 오해해도 설명하면 되고,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어떤 관계는 영영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상대가 이미 없다는 것을,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화자는 콜라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 수도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슬픔입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실천할 시간이 없다는 것. 이해는 했지만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깨달음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 무슨 소용인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왜 이렇게 선명한가?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늦게 압니다. 너무 늦게 이해하고, 너무 늦게 후회하고,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늦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지금 당신 곁의 동급생은 누구인가? 이 소설이 노년에 더 깊이 와닿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급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같은 편이 되지 못한 사람,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해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사만큼 거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도 침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말해야 했는데 말하지 못한 순간, 지켜줘야 했는데 외면한 순간, 함께해야 했는데 혼자 돌아선 순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는가?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친구가 아닌 동급생으로 기억하게 될까? 동급생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단지 질문을 남길 뿐입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용서와 화해가 불가능해진 관계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콜라딘도 화자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 당신 곁에도 누군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